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미분계수가 무엇인지 하고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또 도함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순서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선 우리 연속의 의미를 알고 있죠? 우리가 극한에서 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자, 그러면 어때야 되죠? 자,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우선 그 점에서의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렇죠? 그 점으로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결국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 함수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뭘까요? 자,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려면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렇죠.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점에서건 아니면 어떤 구간에서건 아니면 함수 정의역 전체에서 항상 무엇이 존재해야 되나요? 그렇죠. 미분계수가, 즉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점이든 구간이든 정의역 전체에서든 미분계수가 다 존재할 때 우리는 그 함수를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미분 가능성과 그럼 연속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세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연속성 그리고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죠. 자, 우선 fx 함수는 연속인가요? fx 함수는 우선 연속성을 조사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물론 되지만 우리는 fx 함수는 우리가 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꼭지점의 좌표가 1,0인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그림으로 그렸을 때 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gx는 어떤가요? gx 함수도 연속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1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을 찾아보면 되지만 얘도 딱 보면 x가 1일 때 우선 1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x가 1보다 크면 위의 분자가 양수로 풀어지기 때문에 1이 되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항상 1이라는 그래프가 되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풀리기 때문에 항상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 1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극한값이 없죠. 그쵸?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니죠. 자, 그럼 마지막 hx는 어떤가요? hx는 또 절대값 x-1이죠. 자, 저 함수도 보면 우선 1이라는 것에서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양수로 풀려서 y는 x-1이라는 이러한 함수가 되고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음수로 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가 되죠. 그래서 뾰족한 V자의 함수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하얗게 빈 구멍이 없으니까 얘도 또 x는 1에서도 1이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연속, fx와 hx는 연속이고요. gx는 연속이 아니죠. 자, 그럼 미분 가능성을 알아볼까요? 자, 우선 fx는 미분 가능성이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냐 아니냐 알아보려면 즉 x는 1일 때 x는 1에서 접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고요. 자, 그럼 fx는 1에서의 f'1이 존재하겠습니까? f'1은 결국 무엇입니까?
리미트 여기다 쓰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위로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F'1은 결국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의 값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얘는 계산하면 fx가 x-1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델타 x분의 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면 델타 x의 제곱만 남고요.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약분이 돼서 결국 얘는 0이라는 미분계수 값이 존재해서 얘는 미분 가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G'X는 어떻게 될까요? G'의 미분계수는 존재할까요? 자, G'은 아까 위에 있어서 다시 써보면 얘는 결국 x-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G'의 값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g의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의 1이거든요. 그런데 g1의 값은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죠. 함수값 자체가. 그래서 얘는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hx는 어떻게 돼? H'일은 존재할까요? H'일은 즉 hx는 절대값 x-1이거든요. 자, 얘는 결국 리미트 절대값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x분의 h의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h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대입하면 1 플러스 델타 x 빼기 1이니까 델타 x의 절대값이 되고요. h1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결국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절대값 델타 x인데 얘는 얘가 자극한에서 오느냐 우극한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값이 두 가지로 나누죠. 플러스 쪽 우극한 쪽에서 오면 1이 되고요. 자극한 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hx도 미분 가능하지 않다가 답이 되겠죠. 그쵸? 자,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f라는 함수는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그리고 gx는 연속도 아니고 미분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h는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봤을 때 어떤 함수가 연속이냐 미분 가능이냐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미분 가능이면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이면 무조건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연속인 함수면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내일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생각해 보시고 정말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항상 연속인지 연속인 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업 시간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항상 연속인지, 또 연속인 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에 대해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도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라는 말 처음 듣는 말이죠. 하지만 도함수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배운 미분계수와 비슷한 개념인데, 그럼 미분계수와 결국 도함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뭘 배웠냐면 정의역에서 어떤 함수가 정의역에서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정의역 전체에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셔요? 즉 어떤 함수가 항상 미분 가능이 되려면 정의역 전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요. 그랬을 때 미분계수라 함은 그 점 하나하나, 특정한 어떤 점 하나하나에 대한 x가 어떤 a라는 특정한 값에 대한 하나하나의 값인 거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미분계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x, 모든 x를 다 넣어도 이 x에 대한 당연히 f' x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즉 미분계수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미분값이 존재하려면 얘를 x를 넣었을 때 만족하는 f'이라는 새로운 함수가 정의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하기를, 잠깐만요. 우리가 정의하기를 여러분 지금 모든 x,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그거의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됐다는 건 x에 대한 f' x값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거니까 x값에 대해 짝을 지어줄 수 있는 f' x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고, 얘네 관계가 즉 x, f' x라는 순서상이 존재하는 게 되는 것이므로 얘네를 만족하는 f'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f'은 결국 뭔가요?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평균 변화율을 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는 극한값이 바로 f'의 값이잖아요. 그때 여기다 x에다 어떤 값을 놔주면 그 특정한 미분 계수가 나오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f'x란 평균 변화율의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나오는 그 함수 자체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결국 도함수라는 것은 미분계수하고의 도함수와 미분계수와의 차이를 보면, 도함수는 어떤 f'x라는 x의 일반적인 x를 정의역으로 갖는 그 f'에 대한 함수가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x의 어떤 특정한 값, 1이면 1, 2이면 2, 3이면 3, 이걸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이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즉 미분계수는 결국 f'x의 치역들이 되는 거죠. 그쵸? 함수값들. 그쵸?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앞에서 도함수라는 것은 미분계수가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한 값이라면 도함수는 일반적인 x에 대한 함수식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랬을 때 이 fx는 x제곱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f'x를 구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f'x는 결국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해서 써보면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 이것의 극한, 즉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에 x 대신에 x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즉 델타 x분의 얘를 전개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2x의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x제곱과 x제곱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델타 x분의 2x 델타 x 플러스 델타 x제곱인데, 델타 x가 서로 다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결국 델타 x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델타 x가 남게 되고요. 델타 x를 이때 0으로 보내줘 버리면 2x라는 x에 대한 함수식만 남게 되는 거죠. 즉 x가 특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것도 값이 아닌 식이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x의 도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면요. 즉 y는 fx라는 것에서 도함수 fx를 구하라는 것은, f'x를 구하는 것은 결국 함수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결국 도함수 fx를 구하라는 얘기는, 도함수 fx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구하라는 것은 함수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미분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그 계산하는 이 방법을, 구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도함수를 구하라는 것은 뭘 하라는 얘기라고요? 미분을 하라는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도함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x세제곱 플러스 3일 때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라고요? 그렇죠. f'x의 값을 구하라는 거라고 했죠. 자, f'x를 식으로 써보면 얘는 결국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를 리미트를 취하라 그랬죠. 델타 x를 어디로? 그렇죠. 0으로. 자,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fx식에 넣어주면요. 얘는 결국 델타 x분의 x 플러스 델타 x를 x에 넣어주면 x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3이 있겠죠. fx를 구하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얘를 이제 풀어주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x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델타 x 플러스 3x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조금 이동을 해서요.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 이러한 식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를 이제 정리해보면 앞에 x 세제곱과 뒤에 x 세제곱이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3과 3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3x제곱 델타 x 플러스 3x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이 되고요. 세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델타 x가 약분이 되니까요. 2개 남고 하나 남고 없어지고 결국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얘는 3x제곱 플러스 3x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식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델타 x를 0으로 보내니까 결국 남는 것은 3x제곱만 남게 되겠죠. 결국 얘가 f'x라는 fx의 도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내일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겠습니다.